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 중, 일 문화산책 하려 했는데 중, 일은 빠지고 과거와 현재 대한민국 과학의 역사 한번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그러니까 그날이 지지난주 이번 주군요. 이번 주 화요일이군요. 네. 6월 29일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대권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날 그보다 사실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 우리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네. 우리 보면 우리 저거 그거 있잖아, 그 저기 낙원상가 가는데 네. 낙원상가 기억나시죠? 네. 거기가 우리 뭐 이따 없이 그저 머리 돼지머리 고기 하는데 그 입구에 보면 왼쪽에 그 판잣집이 그거 싸게 보면 그 대나무 포장마차. 그래 대나무 포장마차. 그 보면 들어갔죠. 네. 보면 그 싸요 맛있고. 네. 근데 거기에서 금속활자가 무려 1,600점이 발견된 겁니다. 네. 이번에 그 피맛골 그 재개발한다고 파다 보니까 항아리가 나왔는데 항아리 깨진 틈에 뭐 삐죽삐죽 나와서 보니까 음해매. 이게 보니까 보물입니다. 500년 넘게 숨쉬고 있던 보물이 나왔는데 그 보물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네. 당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하고 그때 양반들이 뭐 한글 쓰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훈민정 반대했죠. 예. 그들에게 그 한글을 권유하는 그런 글을 남긴 채가 한 20여 년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그것이 활자로 발견이 된 금속 활자로. 문제는 다른 게 금속 활자라는 데 중요한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경은 편집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국정음이라는 건 훈민정음에 대해서 원체 반대가 심하니까 세종대왕이 야 이거 말이야 이거 보면은 저 한자를 갖다 쉽게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이 동국정운이 한 20년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순경음이라고 그러네. 세모 반치음 그다음에 아래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것으로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번에 금속활자를 갖다 발견하고 또 금속활자에도 또 다른 것도 발견됐죠. 그 외에 그 활자 말고도 총포도 그 부품도 발견이 되고 시계도 시계 부품도 발견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금속 활자 1,600점의 금속 활자를 갖다가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보면은 뭐 직지심경인가 처음에 고려 때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금속 활자 찍은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금속 활자를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금속 활자가 발견되면 이건 뭐 세계사적인 이미 이 활자만 갖고도 구텐베르크를 갖다 앞서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0여 년 앞선 것으로 이제 금속 활자가 앞선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뭐 훨씬 앞선 것 이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튼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죠. 이게 한글 자체 그 한글 학회뿐만 아니라 금속 활자 학회 인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속 활자가 발견됨으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가 금속 활자 인쇄 문화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증명된 것이죠. 그렇죠. 또 이번에 그와 함께 또 한글의 우수성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 뭐 한글 자체에 대한 우수성이야 뭐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한글이라는 게 뭐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현대가 속도의 시대. 제가 이게 스마트폰을 꺼낸 거예요. 우리는 보면 저 같은 건 삼성 이제 삼성 쓰는데 이 문제 아래 이게 천지인이잖아요. 무지하게 빨리 이거 보면 말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나는 타자도 말하는 속도로 친다니까 이 사람들 못 믿어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알파벳 영자 알파벳으로 소리를 치고 또 한자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걸 한자를 전환해야 되죠. 뭐 예.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더 하죠. 예. 뭐 알파벳만 해도 왼손으로 3번 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는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전환도 없고 네.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속도, 정보, 기록의 시대에 가장 맞는 글자라는 거 이번에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그래요. 이게 깨닫게 됩니다. 타자를 쳐보면은 미국도 이제 알파벳이 굉장히 훌륭한 예. 글자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보다도 역시 최고는 대한민국 한글이에요. 그럼 뭐 제가 타자기 얘기했습니다만 타자기가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핸드폰 그 따라라고 뭐 어린 친구들은 뭐그 아유, 뭐 타자보다 더 빨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만큼 15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경, 그러니까 세종대왕, 그러니까 1400년이 아마 그때가 태종이 1400년에 아마 즉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즉위한 이후 그 이제 곧이어서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즉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문종, 세조를 거쳐서 고무렵 15세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의 최전성기. 전성기죠. 그렇죠.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일본에서 1983년에 네. 세계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라는 것을 편찬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책의 특징은 뭐냐면 네. 각 세계별로 네. 각 나라의 과학적 퍼포먼스를 기록하고 네. 그 과학적 퍼포먼스가 오늘날의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를 따져본 아주 의미 있는 책이거든요. 일본에서 1983년. 예, 예. 네네. 그런데 15세기에 각 나라를 이렇게 다 세워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29개. 29개, 그게 말이 요즘 말하는 혁신 과학기술을 예, 갖다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는. 네. 그리고 중국이 5개. 일본은 없고요. 일본은 뭐 그 당시 난장판이었을 때. 그러니까 예. 전국 시대였잖아요. 예. 예. 그 외에 뭐 유럽과 중동까지 합쳐서 28개였다. 그것만 봐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과학 수준을 능가했고 압도했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그런 과학 수준, 이제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으면 시계라든가 뭐 치국이라든가 이와 같은 과학 기술의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리가 이제 명나라와 우리가 이른바 조공과 이 4대 관계 아니었어요. 조공과 책봉의 관계다 보니까 다 숨겼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뭐 장영실을 봐도 마찬가지죠. 그런 중요한 과학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계를 갖고 있다. 독자적으로 이른바 천문을 관측하는 뭐가 있다 하는 순간 중국이 가만 안 있거든요. 참 그런 슬픈 이야기인데 이번에 또 시계도 발견됐다고요. 예, 이번에 시계 온전한 시계는 아니죠. 그 부품입니다. 예. 부품인데 네. 일성 정시의라는 게 네. 하나가 발견됐고 네. 이것은 이제 해시계의 원리에다가 네. 밤에 북두칠성의 그 원형 운동을 접목시켜 가지고 밤낮으로 해시계의 기능으로 밤낮을 시간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거 신기하다. 아주 신기술이었죠. 당시만 해도 그 낮에 해시계를 보는 거는 그건 뭐 예전에 예. 해시계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오래전부터 그죠. 이집트에도 있었는데 밤에도 북두칠성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예, 원형 운동을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계로 만든 것입니다. 네. 또 그 자동 물시계도 발견이 됐는데 부품이 발견됐는데 네. 주전이라는 겁니다. 주전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일성 정시의도 그렇고 네. 이 주전도 그렇고 네. 기록에만 남아 있지 그 실물은 남아 있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부품이 발견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동 물시계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이제 작용루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용로 만드는 기초가 되어. 예. 근데 이제 컵이 똑같은 컵을 양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네, 내 커피입니다. 예. 물이 이쪽에 이제 부어서 이쪽으로 흘러내리게 하고 이쪽에 이제 가득 차면 다시 이거를 뭐 고루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려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각침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또 다른 우리의 또 자부심을 주죠. 주전. 예. 주전. 그 아까 말씀하신 작용루. 여기서 물시계 작용루 아니에요? 네. 그 작용루 하면은 역시 장영실 이렇게 되죠. 예. 이 작용루를 만드는데 뭐
온통 2년 동안 장영실과 그 우리 조선의 과학자들이 네. 매달렸습니다. 네. 아까 했었던 그 물시계의 원리에다가 네. 이제 15장치를 줘서 시각이 12시 뭐 2시 이렇게 되면 띵 북을 치도록 띵 그렇죠. 예. 그게 잠용정을 다뤘던 것인데요. 네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시계라는 것은 국가의 기밀 중의 기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일본의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 경복궁을 오게 되면 그걸 보여줄 수 없어서 그걸 다 해체합니다. 그래가지고 숨겨놓는데 이제 이게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고장이 났어요. 네네. 그래가 15장치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준 시계로 이제 작용료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현대에 와서도 그거를 다시 복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장영실의 작용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과학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으로도 그게 해법이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정교한 기술이다. 그 아시죠? 그래서 장영실이 나중에 보면 무슨 뭐 의자 같은 거 만들다가 그 의자의 수레인가요? 거기서 이제 자빠지고 엎어지는 바람에 결국 장영실이 파직되고 다시 원래 대호군까지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백만불명되죠. 그래 내가 보니까 그 당시 4대 부가에서 뭔가 걸었던 것 같아. 그랬을 겁니다. 꼭 그 하는 짓이 꼭뭐 지금 좌파 놈들하고 똑같아 그 놈들. 아시죠? 참고로 대한민국 좌파는 철저하게 보면 중국 사대주의입니다. 모아사상가입니다. 그렇죠. 살인이라는 게 뭐 살인의 흔적이 고스란히 지금 좌파에 남아 있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 이번에 휴대용 시계. 네. 휴대용 시계 아까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 또 있어요? 아니요. 주전 말고? 주전 말고 또 다른 시계인데 이게 그 해시계로 휴대용 전화가 있고 그 현주 일구. 일구라는 거는 이제 해시계라는 뜻이고 현주라는 거는 이렇게 침을 이렇게 해야 볼 수 있잖아요. 해를 그림자를 거기에다가 이제 실로 이렇게 이었다 그래서 현주라는 말을 쓴 것이고요. 그게 이제 13.1c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안에 이제 들어갈 정도인데. 그러네 진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포 소매에다가 놓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시계도 있는데 그 뭐죠? 영루? 자경루? 아니 무슨 이렇게 물시계도 있습니다. 휴대용. 휴대용 물시계. 그 비슷한 것이 있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시계를 갖는다는 것은 곧 시간을 지배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당시에 뭐 제가 소개한 건 이 정도입니다만은 세종의 시대에는 이 해시계, 물시계 뭐 이게 시계만 해도 수십 종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렇죠. 나는 장영실이 외계인이 아닌가 싶어. 이게 아시지만은 그 아버지는 원나라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관노비였었는데 그 출중한 그 능력만 보고 세종대왕이 그 뭐 어떻든 발탁을 했고 그렇죠. 그 발탁에서도 일부의 양반들은 그거를 오히려 세종에게 잘한 그 권유를 하고 근데 일부는 반대하고 오히려 다수가 장영실을 갖다가 발탁하자 해서 발탁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치국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먼저 혹시 우리도 요즘도 보면 그 치국이 동그란 통 이렇게 있잖아요. 치국이 장영실이 만드는 거. 우리 회사 근처에 가면 그 모형 이렇게 받침대 있고 거기 통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죠. 통 놓고 아니야. 통 놓고 그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이제 물이 그냥 비 오는 순간에 이렇게 재면은 그게 끝나는 거지만 그게 이제 물이 증발도 되고 증발하고 그것을 이제 최소화 시켜야 되고 또 다른 것들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을 차단해야 되고 그래서 그 통의 높이나 깊이나 이 넓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수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양에서도 이제
카스텔리라는 사람이 1198년 뒤에 네네. 우리 200년 뒤죠. 그러니까 입에 대략. 그 강수량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지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근데 내 말이 장영실 외계인 맞다니까. 그래요. 이번에 또 민가에서 쓰던 총, 난 이건 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민가에서 쓰던 총도, 총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했을 텐데 그 민가에서 총통을 쓰게 했나? 그 도성 안에 있는 민가라고 하면 아마 군대 뭐 그 수비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겠죠. 예. 아마 그런 것을 뜻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떻든 총포에 이제 그 부품이 나왔죠. 근데 뭐 그 권총도 있다면서 거기서. 그 부품이 이제 권총의 부품은 아니고요. 네네. 근데 총포, 이 화포도 조선 15세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그 새총통이라는 그 화포가 있는데 네. 이게 권총입니다. 15세기에 권총을 만들었었습니다. 진짜 한 손으로 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13.8cm입니다. 아까도 13.8이라고. 그건 1이고, 아, 13.1이고, 13.8cm인데, 요만하네. 예, 그 새총 모양의 이렇게 손잡이인데 맑은 모양입니다. 네네. 거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 총포를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이거 손잡이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잡아서 누르면 이게 총포가 이렇게 발사가 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약으로 쏘는 게 예, 아니구만. 화약입니다. 화약이? 예, 화약으로 쏘는 겁니다. 그 화살을 화약으로 쏘는데, 근데 그거는 뭐죠? 그때 이제 4군 육진. 4군 육진, 예, 그 우리가 최윤덕의 이제 4군, 김종서의 육진 예, 개척할 그 우리가 무렵에. 개척할 때 여진족들을 이제 동태를 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최담자라는 부대를 운영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소속된 부대원들을 최담자라 그랬는데 네. 이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요즘 말하면 스파이, 그러니까 예. 정찰대, 예, 예. 특수부대, 예. 특수부대니까 특전단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요즘은 해병 특수수색대 뭐 이런 예, 애들이니까 딱 숨겨 갖고 다니는. 예. 그래서 그 동태를 이렇게 파악하고 네. 혹시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는 네. 그거를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는데 세종실록에 보면 휴대가 쉽다. 어린아이와 아녀다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용하기 용이하다는 뜻이죠. 이랬겠지. 사용하기 쉬워서 어린아이와 부녀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겠죠. 자, 다연발 로켓 포도 있었다면서요. 뭐 신기전 그거야 이제 영화도 나오고 네. 그래서 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영화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또 설계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신기전 설계도. 예. 이 신기전 설계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신기하게서 나왔겠죠. 아니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 오행도 우리의 행실 오행도 뭐죠? 오행 행실동가 있어요. 오행 행실도. 예. 그 속에 설계도가 있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이거는 국가의 뭐 어마어마한 비밀이니까 네네. 그거를 거기 숨겨두었던 게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 설계도를 통해서 신기전 영화 찍을 때 이것을 복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복원을 하니까 또 이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네. 세계 그 다연발 로켓 탁회, 그러니까 로켓 탁회에서 이것은 최고의 설계도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기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4개 정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포가 많이 다연발을 200포 정도까지 다연발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사거리는 뭐 무려 2km. 오유, 네. 대단하네. 근데 이제 제일 큰 게 대신기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했죠. 그래요. 자, 이와 같이 그 과학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기초 과학이, 즉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뭐 미국이 좀 세계 최고의 어떤 과학 기술을 갖다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수학과 물리학이 탄탄하거든요. 예,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그랬는 모양이지. 그럼요. 근데 뭐 오늘 국가 기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네.
그 당시의 최고의 과학을 입증하는 게 뭐냐면 달력이었습니다. 달력. 예. 네. 근데 그 당시에 중국, 네.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네. 그리고 조선분이 달력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 유럽에도 있었잖아. 그리고레력. 예, 그건 훨씬 뒤죠. 아 그런가? 예. 아니 그 전에 율리우스력이 있었잖아 또. 근데 그 정확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달력이 없다니 다 달력이 있기야.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저 김 의원이 얘기하시는 달력이라는 게 현재 우리 칼렌더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그 율리우스 케사르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정확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정확성이 입증된 달력을 말씀드린 그래, 겁니다. 예. 근데 그 입증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맞냐 틀리냐? 이걸 난 보는 알지. 거지. 난 알지. 두 가지지. 하나는 일식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 저 보면 12 황도라고 있죠. 이 지구가 세차가 있습니다. 흔들려서 좀 틀려요. 네. 그 황도가 2,600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 그거 맞는 요것만 확인하면 돼요. 예. 근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일식이요. 네네. 근데 당시에 이순지라는 아주 우리 대단한 철학자가 수학자가 계셨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이 잘 아시겠지만 칠정산 외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그 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칠정산 외편을 기초로 해서 네. 세종대왕이 칠정역이라는 달력의 이름을 붙였죠. 네. 근데 그 달력이라는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중국이 그게 달력인 걸 알기 때문에 칠정역이라고 그렇게 다르게 불렀고요. 네. 그 칠정역이 입증이 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일식인데요. 네. 음력으로 1447년 8월 1일 오후 4시 50분 27초에 일식이 시작되고요. 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 55분 53초에 일식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맞는 것을 보고 세종대왕이 무지무지 기뻐하면서 그게 칠정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고요. 네. 또 칠정역 외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요. 네. 태양을. 네. 근데 그 공전하는 그 1년의 시간을 계산해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365일 5시간 48분 45초가 이순지가 계산해낸 것입니다. 그거는 칠정산 외편에 적혀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물리학으로는 단 1초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기초 과학이 그러니까 천체 우주 이런 것들도 다 연구하고 그러니까 15세기 그렇게 찬란했던 과학을 꽃피웠던 조선이 그 다음부터는 나 대주고 내부 싸움으로 결국은 나라 홀라당 말아먹었죠. 지금 보니까 기록이 골고루 다 했어야 되는데 싸움만 기록을 해놓고 기술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 김경은 위원과 함께 15세기 찬란했던 우리 한국, 우리 조선 과학, 우리 조상들의 과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